여러분은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만두를 기억하시나요? 육즙이 가득하고 유난히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던 바로 그 맛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만두의 재료가 전날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옆집 가족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맛집의 소름 끼치는 비밀. 이것이 훗날 아시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팔선반점 일가족 살인사건의 서막이었다. 사건의 중심지는 마카오 시내에서 꽤 명성을 얻고 있던 팔선반점이라는 식당이었다. 정민 부부와 자녀 5명, 친척 등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 정인 씨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황지양이라는 낯선 남자가 식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웃들이 가족들의 행방을 묻자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들 나한테 도박빚이 많아서 식당을 넘기고 급하게 이민 갔어. 1985년 마카오의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뜨거웠다. 그해 8월 8일 하사해변을 거닐던 한윤은 파도에 밀려온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한다. 호기심에 열어본 봉지 안에는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손 8조각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3개의 토막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처음엔 경찰은 상어에게 잡혀먹힌 사람의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신의 절단면이 매우 매끈하고 정교하여 칼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지문이 산에 의해 지워져 있어 신원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 시신들이 팔선반점 가족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수사가 길어지던 도중 1986년 4월 경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팔선반점이라는 어느 식당의 주인의 동생이 보낸 편지였고, 형님 가족이 연락이 안 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식당을 차지한 남자는 형님이 피 때문에 떠났다고 하지만 그가 보여준 양도서의 글씨는 형님의 필적과 전혀 다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광동성에 살던 정림의 동생은 형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그런데 1985년 8월 이후 아무리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동생은 형의 식당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형이 아닌 낯선 남자 황지영이었다. 황 씨는 동생에게 자네 형님이 빚 때문에 급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면서 나에게 식당을 팔고 갔으니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 편지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기이한 점을 발견한다. 그의 과거 행적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의 본명은 진춘. 12년 전 홍콩에서 이미 한 차례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고 마카오로 숨어든 지명 수배자였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85년에 건져냈던 토막들 중 여성의 잘린 손의 지문과 팔선반점에서 실종된 여성의 지문이 같았고 황지영을 체포하였다. 훗날 밝혀진 진실은 이보다 훨씬 잔혹했다. 1년 전 황지양은 주인 정씨와 내기 도박을 하다가 18만 파타카라는 거금을 땄다. 그 뒤로도 1년간 황씨와 여러 번 도박을 했지만 매번 지는 바람에 빚이 60만 파타카까지 늘어났고 정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황씨의 독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모르쇠로 일관하여 급기야 싸움이 벌어졌다. 1985년 8월 4일 밤 분노가 극에 달한 황지양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식당에 들이닥쳤다. 식당에는 정씨 부부, 딸 4명과 아들 1명 장모와 아내의 이모, 당시 팔선반점 요리사였던 정씨의 사촌형까지 총 10명이 자리에 있었고 그는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의 목을 붙잡고 가족들을 위협했다. 일가족을 하나하나 묻고 입을 막는 도중 정씨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고 흥분한 황씨가 정씨 부인의 목을 맥주병을 깬 조각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자 나머지 9명을 목졸라 살해하여 결국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 10명 전원을 무참히 살해했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다. 시신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8시간 동안 식당 뒷방에서 시신을 조각내기 시작했다. 업소용 쓰레기를 담는 두꺼운 검정 비닐봉지에 여러 군데 담아 쓰레기차가 올 때 유기하거나 바다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살인을 마친 후 황 씨는 정씨 일가의 재산과 팔선반점을 차지하여 수개월간 새 주인으로 행세하며 식당을 경영하였다.
손님들도 대부분 정 씨가 황 씨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식당을 넘기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황 씨가 정 씨 일가는 고향 마을로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 씨의 가게를 뺏은 황 씨는 정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역시 본인 명의로 바꾸고 정 씨의 집도 세놓고 집세를 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은행 계좌는 전부 정리되었으며 정 씨의 새 차는 이제 20살 난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줬다.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시신 처리 방식에 대한 괴담 때문이다. 만두 맛이 왜 이리 좋습니까? 오늘 만두 맛이 평소랑 좀 다른데? 고기가 아주 연하네. 손님들의 칭찬에 황 씨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아주 특별한 고기를 썼거든요. 사건 직후 팔선 반점은 전보다 더 성황을 이뤘다. 황지향이 직접 빚은 만두는 고기 맛이 진하고 육즙이 풍부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마카오 전역에는 끔찍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황지향이 죽인 10명의 시신을 만두 속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아치운 거 아닐까? 자신이 먹었던 만두를 떠올리며 구역질을 했고 도시 전체가 단순한 소문 이상의 공포에 질렸다. 사라진 가족과 낯선 주인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갔지만 감옥에 수감된 그는 경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재판을 기다리던 황 씨는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쓰레기통에 테두리를 날카롭게 갈아 자살을 기도했으나 다른 수감자가 발견해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지만 기존에 베었던 왼쪽 손목의 동맥을 음료수 캔의 뚜껑으로 다시 후벼파 자신의 손목 동맥을 물어뜯어 두 번째 자살 시도 끝에 1986년 12월 4일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가 유서나 자백을 남기지 않아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말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1993년 제작된 홍콩 영화 팔선반점의 인육만두였다. 실제 사건의 인육으로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면을 매우 잔혹하고 고어하게 묘사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주연 배우 황추생은 이 영화에서 보여준 소름 끼치는 살인마 연기로 1994년 홍콩 영화 금상장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 팔선반점은 인육만두라는 공식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인육을 만두로 만들어 판매했다는 확실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와 홍콩에서는 한동안 외식업계, 특히 만두 전문점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실화와 괴담이 결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고 평범한 식당을 피로 물들인 끔찍한 욕망의 끝은 결국 허망한 죽음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진실은 만두 속에 묻혔다. 당신이 오늘 먹은 음식은 안전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달 한 개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